이번 시간에는 우리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기 참조 함수요. 요 찾기 참조 함수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우리 지금 필기 시험에도 물론 이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됐지만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으로 갔을 때도 실기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하실 때의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실기 공부할 때도 좀 더 많이 편하겠죠. 자, 그럼 이제 찾기 참조 함수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찾기 참조 함수에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가 나왔는데 hlookup과 vlookup은 요 두 개 함수를 같이 보셔야 돼요. 얘는 이제 내가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계산하려면 다른 곳에 들어있는 그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사용한 함수가 hlookup, v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근데 지금 얘랑 똑같아요. 생김새 보세요. 맨 앞에다 이제 찾을값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열번호다, 행번호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 이제 옵션 쓰는 것도 전부 다 이제 똑같다고요. 그는 hlookup과 vlookup의 차이는 뭐냐? 행 참조하냐, 열 참조하냐 그거예요. 우리 여기에 hlookup을 보게 되면 h가 들어가죠. h가 우리 한글로 따지면 히읗 발음이 나죠. 그래서 얘는 이제 행 참조하는 그런 함수고요. vlookup은 이제 열 참조하는 그 함수요. 그래서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그 데이터가 행 단위로 들어있냐 아니면 열 단위로 들어있냐 거기에 따라서 hlookup과 vlookup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참조를 해야 되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가 있겠죠. 그때 지금 예를 봤을 때는 지금 1이다, 30이다, 50이다, 100이다 해서 이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 3%, 5%, 10% 하고 있을 때 이 데이터도 지금 행 방향으로 들어 있죠.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약에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이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이런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참조를 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참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엑셀로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이 데이터, 이 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상여금을 구하고 싶어요. 상여금을 구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성명이다, 본봉이다, 근무연수다 해서 이렇게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요 세 가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상여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상여금 지급 기준하고 이곳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근무 연수가 이제 3년이냐 6년이냐 9년 차냐 12년 차냐 각각 이런 근무 연차에 따라서 자격증 수당하고 상여금의 비율이 이렇게 이제 변한다고요. 그러면 요 표를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여금을 계산할 수 있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있을 때 지금 얘는 근무 연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있고요. 자격증 수당도 지금처럼 행 방향으로 그리고 상여금도 행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있다고요. 이런 거 이제 참조할 때 이렇게 이제 행 참조를 할 때 우리가 hlookup을 이제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표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원 코드다, 사원명이다, 포인트다, 등급이다 하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등급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사원 코드, 사원명, 포인트 요 세 가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등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등급표, 요 표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등급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 이 등급은 뭐에 따라 결정돼요? 그때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한대요. 그러면 나는 지금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2에 해당하는 그거를 이 곳에서 찾아서 그때 등급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포인트다 등급이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죠. 이런 거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한다고요.
해서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열 단위로 들어있냐 아니면 행 방향, 행 단위로 이렇게 이제 들어있냐에 따라서 H룩업, V룩업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이제 표가 있고 여기서 이제 내가 상여금을 구할 건데 그때 지금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할 거예요. 이 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 행 단위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이런 표를 참조할 때는 우리가 H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서 학점을 이제 구할 겁니다. 근데 이 학점은 지금 여기 아래쪽을 보니까 학점 기준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때 이제 가중 평균이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리고 평점도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요. 해서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행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H룩업을 써준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이제 직업을 구할 건데 그때 직업 코드다, 거주 지역이다, 후원 납부액이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직업을 구할 때 요 조견표라는 거 요거를 이제 참조할 거예요. 그때 이제 코드가 열 방향으로 직업이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런 표를 참조할 때 이렇게 이제 열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V룩업 그 함수를 이제 써준다고요. 해서 H룩업을 쓰냐 V룩업 쓰냐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H룩업 V룩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서도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할 건데 그때 분명히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그리고 마진율이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있죠.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V룩업을 이제 써준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할인 판매액이다라고 해서 할인 판매액을 구할 건데 그때 나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내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 옆에 들어있는 판매 대상별 할인율이라는 거 요걸 이제 참조할 거예요. 그때 구별이다 할인율이다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얘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죠.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V룩업을 쓴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 데이터를 참조할 건데 이 데이터 생긴 거 보니까 도서 코드다, 도서 분류다, 그 다음에 대여 기간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열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V룩업을 쓴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단가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때 이 앞에 A134다, B312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고 그때 이제 단가가 350, 580 하고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죠.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V룩업을 쓴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코드표를 참조할 건데 이 코드표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코드가 지금처럼 행 방향으로 취미가 이제 행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거를 이제 참조할 때는 우리가 이제 H룩업을 쓴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요금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H룩업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가족 인원별 회비하고 이 표를 이제 참조할 거예요. 이 표를 참조할 때 이제 행 참조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H룩업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때 나는 이 등급표를 이제 참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비교값이다, A형 등급이다, B형 등급이다, C형 등급이다 하고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있죠.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는 이제 V룩업을 쓴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처럼 코드표가 있습니다. 이 코드표를 이제 참조할 건데 이곳에 코드가 지금처럼 행 방향으로 상품명이 행 방향으로 가격이 행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는 이제 H룩업을 쓴다고요. 해서 H룩업을 쓰냐 V룩업을 쓰냐 그거는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의 데이터가 행 방향으로 들어있는지 열 방향으로 들어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H룩업 V룩업 함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V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열 참조를 할 거니까 내가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H룩업은 이제 행 참조를 할 거니까 내가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찾아달라. 이 값을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때 H룩업이다, V룩업이다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 맨 뒤에다 이제 옵션을 써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쓰는 거는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을 쓸 수도 있고요. false라는 요 옵션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rue다, false다 해서 이 값 중에서 하나를 이제 우리가 옵션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이제 찾을 거예요. 찾을 때 그때 이 찾을 값을 범위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입니다. 그때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은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 근사값으로 찾아주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false라는 요 옵션은 기준값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그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해서 내가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건지 아니면 가장 근접한 값으로 찾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true다 false다 해서 그 옵션을 우리가 써줄 수 있습니다. H룩업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만약에 H룩업이다, V룩업이다 해서 함수가 쭉쭉쭉 나왔는데 옵션 쓰는 자리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false라는 이 옵션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써줘야 되는 그 옵션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 우리 vlookup이라는 이 함수는 범위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옵션에 맞게 찾을 값과 같은 데이터를 이제 찾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에 맞게라고 써져 있는데 이 옵션은 우리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옵션에 맞게 내가 찾을 값을 이제 찾습니다. 찾아서 그 찾을 값이 있는 그 행에서 지정된 그 열 번호의 위치에 있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ookup이다라고 하게 되면 hlookup은 범위에서 첫 번째 행에서 옵션에 맞게 찾을 값과 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요. 찾아서 찾을 값이 있는 그 열에서 지정된 그 행 번호에 있는 값을 반환해 주는 그 함수가 우리 h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만 보게 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때 이제 얘 좀 보자고요. 얘 보니까 지금처럼 vlookup이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요 A의 1번이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2번부터 C의 3번이다 라고 해서 이 범위가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2라고 써져 있는데 이 2라는 값은 이제 열 번호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맨 뒤에 보니까 이제 옵션이 이제 false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해서 이 식의 뜻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서 A의 1번 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달라. 그때 이제 찾을 때 우리 B열이 있고 C열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열이 있죠. 그때 무조건 내가 이 찾고자 하는 이 값을 무조건 첫 번째 열에서 찾아요. 첫 번째 열을 찾아서 그때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범위를 만약에 요만큼을 여기서 만약에 지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A의 1번 셀에는 만약에 30이라는 값이 들어 있었다면 그러면 그 30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달라. 그거죠.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30이에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이 이곳이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열에서 이 30이랑 똑같은 걸 찾습니다. 그럼 똑같은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값을 찾은 다음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내가 참조할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잡았으니까 그때 첫 번째 열이 지금 이곳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열이 지금 이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라고 해서 30에 해당하는 요 3%가 이제 결과값으로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hlookup도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hlook 여기 보니까 지금 A의 1번 셀이다 라고 써져 있죠. A의 1번 셀이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위가 지금 요만큼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거고 그때 2라고 써져 있는 게 우리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죠. 왜요? hlookup이니까 hlookup은
행 참조한다 했으니까 행 번호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옵션은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옵션이 써져 있죠. 그러면 A의 1번 셀이랑 false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만약에 지금 이 범위가 지금 이 범위라면 이만큼 이제 범위 잡은 거라면 예를 들어서요. 이만큼이라면 그때 이제 A의 1번 셀에 만약에 30이라는 값이 들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30을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이곳 있죠? 이곳에서 첫 번째 행에서 그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러면 30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데이터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달라, 두 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때 이제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했으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 행에는 지금처럼 이런 값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그 값이 3%니까 3%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게 우리 H룩업, V룩업이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룩업이라는 그 함수요. 룩업이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쭉쭉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요.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이제 찾아요. 그때 이제 범위에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이 됐든 거기서 내가 찾을 값과 같은 그 데이터를 먼저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그 범위에 내가 지정한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에 마지막 행이 됐든 마지막 열이 됐든 그곳에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룩업이라는 요 함수요. 그때 지금 여기 예를 보니까 룩업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A의 1번 셀에 이제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을 이제 찾겠대요.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그러면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C의 8번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첫 번째 열이 이제 B열이고 두 번째 열이 이제 C열이 되겠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열인 그 B열에서 A의 1번 셀과 그 같은 그 값을 이제 찾아요. 찾은 다음에 우리 B의 1번부터 C의 8번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열이 우리 C열이죠. 해서 같은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마지막 열인 그 C열에서 찾은 값과 이제 같은 행에 있던 그 데이터를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룩업이라는 그 함수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예를 봐도 이거는 뭐가 뭔지 글씨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제 찾을 값을 찍고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지정을 했어요.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범위로 지정하고 내가 찾을 값으로 만약에 10이라는 그 값을 이제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10이라는 이 데이터를 찾을 때는 우리의 근문연수 첫 번째 행에서 이제 10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내가 범위 지정한 곳에 마지막 행에 들어있는 같은 위치의 그 데이터 8% 요거를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범위를 지정할 거예요. 룩업 함수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 만약에 이만큼을 지정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찾을 값으로 만약에 이제 80을 이제 입력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첫 번째 열에서 이제 80과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마지막 열에 보면 이제 C형 등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마지막 열에서 찾은 값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데이터가 잘했음 요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그 함수가 우리 룩업이라는 그 함수요. 해서 이 룩업이라는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는 이제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무조건 첫 번째 행이나 첫 번째 열에서 찾습니다. 찾아서 마지막 행이나 마지막 열에 같은 위치에 있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만큼 이제 범위를 만약에 지정을 해서 내가 만약에 근문연수로 뭔가를 이제 찾아요. 찾은 다음에 내가 이제 상여금을 이제 내가 값을 이제 반환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룩업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할 수가 없죠. 왜? 얘는 이제 찾을 값을 찾을 때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이 됐든 이곳에서 찾는다고요.
찾은 다음에 무조건 마지막 행이나 마지막 열에 있는 그 데이터 값을 이제 반환하기 때문에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해서는 상여금을 내가 반환받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 이만큼의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찾을 값을 뭐 60이 됐든 70이 됐든 이런 값을 내가 만약에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찾을 값을 찾을 때는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이 됐든 이곳에서 찾겠죠. 찾아서 무조건 이제 마지막 행이나 마지막 열에 있는 C형 등급 얘네들을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근데 내가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지정해 놓고 A형 등급이나 B형 등급을 내가 추출하고 싶다, 반환받고 싶다 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우리 x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lookup이라는 그 함수 이름 앞에 x라는 요 글자가 이제 더 붙은 거죠. 요 x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의 범위를 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환받을 그 값의 이제 범위도 우리가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찾을 값의 범위,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찾아서 이 범위의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거예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해서 내가 이제 찾을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이라는 그 값을 이제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찾을 값의 범위를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요.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환받을 그 값의 범위도 내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해서 그 범위를 내가 상여금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내가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찾을 값의 범위, 이 범위에서 우리 10이라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그러면 그 10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위치, 그 위치를 이제 찾겠죠. 찾아서 반환받을 그 값의 범위가 지금 상여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위치에는 요 15%, 요 값을 이제 반환을 이제 해 준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찾을 값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70이라고 이제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70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놓고 찾을 값의 범위를 내가 요만큼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값을 이제 반환받을 그 범위를 내가 예를 들어서 B형 등급이 들어있는 이 곳을 내가 범위로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찾을 값의 범위가 지금 이곳이니까 이곳에서 뭘 찾아라? 70이라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럼 70이 지금 이곳에 있겠죠? 이 70이 이곳에서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반환받을 그 값의 범위가 지금 이곳이니까 이곳에서 이제 세 번째 위치에는 요 미라는 그 글자를 이제 반환을 해 준다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값을 이제 입력하고 찾을 값의 범위를 내가 찍었어요. 그러면 이 찾을 값의 범위에서 이 값을 이제 찾을 텐데 만약에 이 찾을 값 범위에 이 70에 이제 해당하는 게 만약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찾을 값이 없을 때 어떤 값을 반환해 달라. 그 값도 우리가 따로 이제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x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찾을 값의 그 찾을 값의 범위가 지금 이곳이죠.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에서 옵션에 맞게 이제 찾을 값과 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반환값의 그 범위에서 같은 열에 있는 그 값을 이제 반환을 이제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찾을 값을 이제 못 찾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찾을 값이 없을 때 그때 반환받을 그 값을 이제 반환을 해줘요. 요런 게 이제 우리 x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이 xlookup이라는 이 함수에서는 우리가 옵션 1하고 옵션 2하고 옵션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옵션 1이라는 거는 내가 찾을 값의 범위에서 이제 찾는데 그때 어떻게 찾을 방법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옵션 2라는 거는 찾을 값 그 범위에서 이제 찾는데 그때 이제 검색 방법을 내가 지정해 주는 게 옵션 2번이요. 해서 옵션 1번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1도 있고요.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 0이라는 거는 우리가 0이라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얘는 이제 생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xlookup이라는 그 함수가 나는데 옵션 1번이 만약에 생략돼서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0이 입력됐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0이라는 그 옵션, 얘는 기준값,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이요. 마이너스 1과 이제 반대가 되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이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거나 이제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1과 우리 1의 차이는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이제 근접한 값을 찾냐, 아니면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우리 가장 근접한 값을 찾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라는 이 옵션은 기준값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값을 이제 검색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2라는 그 옵션이요. 그래서 0이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주지만 우리 2라는 이 옵션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사용하는 그 옵션이요. 그 다음에 우리 옵션 2번, 얘가 이제 검색할 그 방법, 어떻게 검색할 건지 그걸 이제 정해주는 옵션이 옵션 2번이요. 얘는 이제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하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이제 검색을 하냐, 아니면 마지막부터 이제 검색을 하냐, 그 차이요. 그때 1이라는 이 옵션은 생략 가능해요. 그 다음에 2와 마이너스 2의 차이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그 범위에서 이제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는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옵션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예를 보니까 이제 X룩업 함수가 나왔죠. 자, A의 1번 셀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A의 1번 셀을 이제 찾겠대요. 그때 찾을 범위로 우리 B의 2번부터 B의 4번 그 영역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B의 2번에서 B의 4번 그 범위에서 A의 1번 셀을 이제 찾으래요. A의 1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찾는데, 그때 우리 옵션 1번에 보니까 지금 0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옵션 1번이 0이다. 그 얘기는 기준값과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거죠. 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긴 찾는데, 그때 옵션 2번에 보니까 이제 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1이라는 그 옵션은 우리 첫 번째 항목부터 이제 검색해라. 그거요. 해서 우리 B의 2번에서 B의 4번 그 범위에서 A의 1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첫 번째 항목부터 검색을 해라. 검색을 해서 C의 2번에서 C의 4번 그 영역에서 같은 그 위치의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만약에 A의 1번 셀에 그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B의 2번에서 B의 4번 그 영역에서 찾는데, 만약에 그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없음이라고 요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X룩업에서는 옵션이 이제 두 가지나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옵션 1번이 뭔지, 옵션 2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X룩업의 이 형식, 사용하는 형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이런 함수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찾기 참조함수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가 나왔어요. 추즈라는 거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써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 입력하고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하고 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때 이 추즈라는 거의 뜻이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인수로 정한 그 위치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추즈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을 때, 지금 여기에는 이 추즈라는 요 함수에는 첫 번째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개가 들어 있을 때, 그때 인수에 보니까 지금 1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달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지금 A니까 A하고 A라는 그 값을 반환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내가 만약에 인수를 만약에 여기다가 2라고 쓰게 되면 이제 B가 나올 거고요. 내가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C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제 4라고 썼다. 그러면 네 번째 데이터는 없죠. 없으니까 이제 5, 6 값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몇 번째 데이터를 이제 갖다 달라.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index라는 요 함수요. 자, 요 index라는 요 함수는 내가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행번호, 열번호 이렇게만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데이터를 반환해 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이렇게도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인덱스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 범위를 이제 한 개만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범위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주세요. 그거는 똑같은데 내가 여기서 이제 범위를 여러 개 지정을 했다면 그때 몇 번째 범위를 가지고 할 건지 그 범위 번호를 우리가 별도로 따로 이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인덱스라고 써져 있고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C의 10번까지 그렇게 이제 영역이 범위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C의 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범위에서 이만큼의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이요? 우리 2행 3열이요. 그러면 내가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설정했을 때 여기가 이제 1행이 될 거고 여기가 2행, 3행, 4행, 5행, 6행하고 쭉쭉쭉 가겠죠. 그리고 A열이 이제 1열이고 B열이 이제 2열이고 C열이 이제 3열이 되겠죠. 그때 이제 2행, 3열 그러면 지금 이 위치가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덱스하고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그때 C의 2번 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값을 반환해 줘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반환해 달라.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인덱스 함수요. 그 다음 이제 인덱스요. 인덱스 보니까 이제 범위다, 행 번호, 이제 열 번호, 그리고 맨 뒤에 이제 범위 번호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얘는 언제 범위가 이제 여러 개가 지정을 할 때 그때 뒤에다가 우리는 범위 번호를 이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sum이라는 함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index라는 함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이제 index라는 그 함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가로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해서 범위가 여러 개니까 지금처럼 그 각각의 이제 범위들을 싹 다 이제 가로를 묶어서 써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범위가 이제 두 개가 사용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얘가 이제 첫 번째 범위고 얘가 이제 두 번째 범위요. 첫 번째 범위가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B의 3번이다. 그럼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C의 1번부터 시작해서 D의 3번이요. C의 1번부터 시작해서 D의 3번이다. 그럼 지금 요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인덱스라는 요 함수에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범위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뒤에 보니까 지금 범위 번호가 1하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범위 중에서 몇 번째 범위? 1번 범위 요걸 이제 쓰겠다 그 얘기예요. 이 1번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이요? 우리 2행 2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1행이고 2행이고 3행이고 그렇게 될 거고 열은 여기가 이제 1열이고 여기가 2열이 되겠죠. 그때 이 범위에서 2행 2열 그러면 지금 요 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덱스에 나오는 게 B의 2번 셀하고 B의 2번이다 라고 해서 요 결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이제 sum이라는 요 함수가 붙었죠. sum, 합을 구해라. 합을 구하긴 구하는데 어디서부터?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B의 2번 셀까지요. 그러면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B의 2번 셀까지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요. 여기에는 지금 데이터가 없지만 여기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요만큼 요 4개 셀에 대해서 이제 합계가 계산이 돼서 반환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여러 개 이제 쓸 수 있더라. 요게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요. 요 매치라는 요 함수는 범위에서 이제 찾을 것과 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옵션을 적용해서 그 위치 값을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예요. 내가 지금 여기다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죠.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다. 이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서 이 범위에서 그 찾을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갖다 달라. 그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그 옵션에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옵션을 지정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의 값이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제 옵션이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매치란 요 함수에서 범위의 값을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값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옵션 이제 1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범위의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 지금 여기에 범위의 값을 보니까 얘네가 싹 다 이제 우리 내림차순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마이너스 1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범위의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면 지금 이곳에 데이터를 봤을 때 50이다, 10이다, 60이다, 20이다, 70이다, 3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값들이 막 섞여 있죠.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0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치란 요 함수에서 옵션을 쓸 때는 마이너스 1이 됐든 0이 됐든 1이 됐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을 쓸 수 있는데 그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범위 있죠. 찾을 값 말고요. 범위요. 이 범위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옵션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범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의 값이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쓰는 옵션인데 얘는 내림차순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있죠.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으로 우리가 그 위치값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1이라는 이 옵션이요. 이 옵션은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범위의 값이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쓰는 건데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구해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리고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은 아까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의 이제 위치를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때 이제 얘 좀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B의 1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A의 10번 영역이요. A의 1번부터 A의 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죠. 만약에 그때 이제 B의 1번 셀에 만약에 30이라는 값이 만약에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나는 30을 가지고 있는데 그 30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거 찾아달라. 그거예요. 그때 지금 보니까 1이라는 요 옵션이 이제 사용이 됐죠. 지금처럼 이 범위의 값이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1이라는 이 옵션을 쓴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30이라는 그 값을 찾을 거니까 30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일련 번호요. 이곳에 이제 위치 세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결값이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B의 1번 셀에다가 제가 만약에 이제 30이 아니라 49라는 그 값을 이제 입력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49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 위치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이제 식을 썼다면 얘는 이제 1이라는 요 옵션이죠. 얘는 이제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49보다 작다. 그러면 지금 여기 40부터 시작해서 30, 20, 10 이렇게 이제 4개 값이 있죠.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은 값이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이 4개 중에서 어떤 값? 가장 큰 값으로 찾아준다고요. 해서 49의 위치를 찾아달라라고 하게 되면 이 위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범위를 지금 요만큼을 이제 설정했으니까 이 범위에서 이 40이라는 이 값은 몇 번째 위치에 있어요? 네 번째 위치에 있죠.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그때 이제 반환되는 값은 이제 4, 네 번째 위치에 있다 해서 4가 이제 반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x 매치라는 그 함수요. 얘는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 앞에 x라는 요 글자가 이제 더 붙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 룩업하고 x 룩업 있었죠? 그거는 이제 똑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x 매치라는 이 함수랑 우리 그냥 매치라는 함수랑 살짝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 매치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리고 매치라는 그 함수가 있을 때 얘네 둘 다 똑같아요. 범위에서 찾을 것과 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옵션을 이제 적용합니다. 범위에서 내가 찾을 것과 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옵션을 이제 적용을 시켜요. 적용을 시키고 그 위치를 이제 일련번호로 반환을 이제 해줘요. 그 위치를 이제 일련번호로 반환을 해줍니다. 해서 x 매치나 똑같더라. 결과값은 다 똑같은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형식 그게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 x 매치에서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범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 1번이다, 2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옵션을 두 가지를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이 매치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 범위 찍어주고 옵션을 찍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옵션이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x 매치에서는 옵션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옵션이 이제 두 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x 룩업이라는 그 함수 있어요. 그 옵션과 이제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옵션 1에서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 찾을 방법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옵션 2는 검색할 그 방법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에도 이제 옵션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x 매치에도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데 여기 옵션 1을 봤을 때 옵션 1에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치라는 함수에는 이제 옵션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그때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 좀 잠깐 보자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봤을 때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이제 찾아줘요. 근데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는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찾아줍니다. 해서 이 매치와 x 매치는 똑같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이라도 완전히 찾는 값이 달라지죠. 해서 얘랑은 완전히 옵션이 다릅니다. 해서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이제 일련번호 형태로 그렇게 이제 반환해 주는 거는 얘나 똑같지만 그때 사용되는 그런 옵션은 완전히 서로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 x 매치라는 이 옵션에서 옵션 1과 2 두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옵션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x룩업이라는 그 함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옵션 1이다, 옵션 2다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옵션 1, 2랑 똑같습니다. 해서 x룩업을 공부할 때 x 매치랑 이제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옵션을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x 매치라는 이 함수에서 맨 앞에다 찾을 값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 주면 이 찾을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이제 일련번호로 이제 반환해 주는데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 옵션 1과 옵션 2가 있는데 옵션 1은 지금처럼 마이너스 1, 0, 1, 2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더라. 그때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 가능한 거고요.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달라 그거고요. 우리 2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은 우리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달라 그거고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구해달라. 그게 이제 그냥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 다음에 옵션 2번은 이제 검색하는 그 방식을 이제 지정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2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1이라는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이 1과 마이너스 1의 차이는 첫 번째 항목부터 이제 검색을 하냐 아니면 마지막 항목부터 검색하냐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와 마이너스 2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검색을 하냐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검색하냐 그 차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얘를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B1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죠. 얘가 이제 우리 찾을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지금 A1에서 A10번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제 두 개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옵션이 이제 하나만 이제 사용이 됐어요.
지금 이 1이라는 그 옵션은 우리가 옵션 1번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 1이라는 그 옵션은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옵션이죠. 그리고 옵션 2번은 이제 없어요. 없는데 얘는 이제 옵션 2번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면 내가 찾을 값을 이제 범위에서 찾을 때 첫 번째 항목부터 검색해 주세요. 그거죠. 해서 A1번에서 A10번 이 영역에서 B의 1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는데, 그때 첫 번째 항목부터 이제 검색해서 그 위치를 우리 일련 번호로 이제 반환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X매치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이라는 요 함수요. 오프셋이라는 함수는 특정 범위에서 몇 행, 몇 열,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된다, 너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찍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거나 아니면 범위, 행열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해요. 높이하고 너비는 생략하고 그렇게 이제 쓸 때도 있습니다. 이 오프셋이라는 이 함수는 내가 선택한 그 범위에서 지정한 행과 열만큼 이제 떨어진 위치요. 떨어진 위치에 있는 그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이제 반환할 때 쓰는 그 함수가 우리 오프셋이라는 요 함수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예를 통해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시트가 있을 때 오프셋이라고 쓰고 A의 1번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A의 1번 셀이다. 그럼 지금 이 범위가 될 거고, 이곳을 기준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행과 열을 쓴다 그랬죠. 그때 이제 1행 1열이요. 지금 A의 1번 셀을 기준해서 1행 1열 떨어진 위치. 그러면 1행, 지금 여기서 이 셀을 기준해서 1행을 떨어뜨리면 그 아랫줄 그 행이 2행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1열을 떨어뜨리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1행 1열을 떨어뜨린 그 위치는 이제 B의 2번 셀이 됩니다. 그 B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하고 너비가 이제 지정을 한다고요. 높이하고 너비가 2하고 2로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됐죠. 그러면 B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는 2다, 너비는 2다 해서 2행 2열의 그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오프셋이라는 그 함수요. 해서 A의 1번 셀을 기준해서 1행 1열 떨어뜨려라. 그러면 이제 B의 2번 셀이 될 거고, B의 2번 셀을 기준해서 2행 2열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 데이터를 반환해 달라. 그 함수가 우리 오프셋이라는 요 함수입니다. 요 오프셋이라는 요 함수가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셋이라는 이 함수에서 범위, 행열, 높이, 너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함수요. 첫 번째 함수가 이제 컬럼이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컬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컬럼즈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봐도 이제 로우라는 게 있고요. 로우즈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랑 어차피 똑같아요. 컬럼 그러면 열이죠. 열. 로우 그러면 이제 행이고요. 해서 지금처럼 컬럼이라고 쓰고 B의 10번 셀을 찍게 되면 이 B의 10번 셀에 열번호를 이제 반환해 줘요. A열이 우리 1열이죠. 그리고 B열이 2열이기 때문에 B의 10번 셀, 그 셀에 열번호 2라는 값을 이제 반환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로우라고 쓰게 되면 지금처럼 로우라고 쓰고 A의 1번 셀을 우리가 찍었죠. 그러면 이 A의 1번 셀에 행번호 1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가 붙은 거요. 로우즈다, 이제 컬럼즈다 해서 S가 붙은 거. 얘네들은 이제 주어진 셀의 범위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C의 4번 셀까지 이렇게 영역을 지정했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 열의 개수가 몇 개냐? 그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 1이다 4다 이 행 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A부터 C까지 A, B, C 해서 열이 총 몇 개다? 3개다 해서 3이라는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즈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는 이제 행 개수, 행이 몇 개인지 그걸 이제 반환해 줘요. 그러면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C의 4번 그 영역에서 행의 개수가 총 몇 개예요? 4개가 되겠죠. 1행부터 4행까지니까 4개요. 해서 4라는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요 함수요. 여기서는 이제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B의 2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영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범위에 입력되어 있는 그 값 있죠? 그 값을 행열을 바꿔요. 바꿔서 현재 셀 범위에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우리 트랜스포즈라는 요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자고요. 자, 엑셀 시트로 봤을 때 지금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B의 2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범위를 요만큼을 잡았을 때 1, 2가 요렇게 들어있고 3, 4가 요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결값 나온 거 보면 1, 2가 요렇게, 3, 4가 요렇게요. 그래서 행렬을 서로 바꿔주는 거, 그게 이제 트랜스포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라는 요 함수가 있어요. 어드레스라는 요 함수는 몇 행, 몇 열에 있는 그 셀의 주소를 이 참조 유형으로 표현해달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참조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을 쓰게 되면 절대 참조, 2를 쓰게 되면 행만 절대 참조, 그 다음에 3이라고 쓰게 되면 열만 절대 참조하겠다. 그리고 4를 쓰게 되면 이제 상대 참조하겠다. 그 뜻이요. 근데 지금 여기 예를 보니까 어드레스라고 쓰고 1행 1열에 1행 1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엑셀에서 1행 1열 그러면 이제 A의 1번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A의 1번 셀을 주소를 이제 나타낼 때 참조 유형이 어떻게 된다? 1번이다. 1번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라? 절대 참조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A의 1번 셀에 그 주소를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다이렉트요. 인다이렉트라고 쓰고 그 뒤에다 이제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 텍스트 부분에다가 우리가 주소 형식을 갖춘 그런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우리 그거를 이제 셀 주소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줘요. 변환해서 해당 주소에 있는 그 값을 이제 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inDirect라는 요 함수입니다. 자, 요거 이제 셀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인다이렉트 하고 이렇게 이제 A의 1이다라고 해서 셀의 주소 형식을 갖춘 그런 텍스트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요거를 이제 요 셀에다가 입력했다. 그거예요. 그때 이제 이 A의 1번 셀 그러면 지금 C의 1이라고 들어있죠? 그러면 요 C의 1번 셀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있다? 30이 들어있다. 해서 30이라는 그 결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어스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 뒤에서 잡은 그 범위에 영역이 이제 몇 개인지 영역의 개수를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에어리어스라는 요 함수요. 그때 이제 에어리어스라고 쓰고 지금처럼 여러 개의 이제 영역을 지정할 때는 그 여러 개의 영역을 따로 이렇게 우리가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여기에는 영역이 하나, 영역이 두 개요. 그래서 2라는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라는 요 함수가 있어요. 하이퍼링크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치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이 위치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가 됐든 아니면 이동 텍스트 그런 거를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우리 하이퍼링크라는 그 함수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써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길벗 이 홈페이지 주소에 커마 1급이라는 요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 위치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커마 1급이라는 요 엑셀 파일 있죠? 이 엑셀 파일의 문서를 열 수 있는 그 바로가기를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하이퍼링크라는 요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찾기 참조 함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찾기 참조 함수 하나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